거짓말의 색깔. 세 번째 이야기, 윤미나가 하는 말들. 말수가 없고 조용해서 희미한 그림자 같았던 미나는 그 시험 사건 이후로 반에서 모두의 적이 된 느낌이었어요. 전에는 미나가 뭘 하든지 관심이 없던 아이들이 이제는 미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가시돋친 눈초리로 바라보았어요. 유미나 쟤 좀 이상해. 그 고자지쟁이 말이지? 맨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책만 보더라. 걔 기분 나빠. 말은 잘 안 하는데 고자질은 잘하고. 고자지쟁이, 배신자. 미나를 볼 때마다 아이들이 컴컴한 목소리로 소곤거렸어요. 그 뾰족한 말들이 안 들릴 리 없을 텐데 미나는 묵묵히 책만 들여다보았어요. 마치 미나 주변에 보이지 않는 막이 둘러쳐 있는 듯 했어요. 소혜는 다른 아이들처럼 미나에게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미나의 자리를 지나칠 때마다 아주 차가운 눈으로 힐끔 보았어요. 항상 방글거리는 얼굴과는 전혀 다른 온도의 표정이라 그런 소래를 볼 때마다 진짜 얼굴이 어떤 건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우리 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제비뽑기를 통해 모둠을 정했어요. 선생님은 모둠이 정해질 때마다 새 모둠 친구들끼리 그 주에 함께할 과제를 주었어요. 지난주 모둠별 과제는 모둠끼리 옷 맞춰 입고 오기였고, 지지난주 과제는 공책의 이야기 이어쓰기였어요. 그리고 오늘 제비뽑기로 새 모둠이 정해졌어요. 이번 모둠별 과제는 모둠 친구들을 잘 관찰한 후 칭찬할 점 찾기예요. 모둠 끝나는 날 각자 발표할 거예요. 제비뽑기 결과대로 모둠끼리 모여 앉자 선생님이 이번 주 과제를 내주었어요. 나는 모둠 친구들을 살짝 둘러보았어요. 주소혜, 오유미, 정재후, 윤미나, 그리고 나. 오유미는 찰싹 붙어 다니는 주소혜와 같은 모둠이 된 것이 기쁘고, 정재우는 새 모둠에서 혼자 남자인 게 별로인 듯한 얼굴이었어요. 주소혜는 언제나처럼 방글방글하니 이 모둠이 된 게 기분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윤미나. 미나는 약간 고개를 숙인 채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난 어떤 표정일까요? 나는 살갑게 말을 걸어오는 소혜에게 얼른 미소로 대답했어요. 우리 모둠의 중심은 역시 주소혜. 소혜는 미나에게는 한마디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곧 소혜처럼 모둠의 그 누구도 미나에게 말을 걸지 않게 되었어요. 식물이나 동물이 아닌 사람을 관찰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관찰을 통해 칭찬할 점을 찾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어요. 친한 사이라면 써줄 말이 많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쓸 말이 없었어요. 착하다, 공부를 잘한다, 영어를 잘한다, 수학을 잘한다, 급식을 남기지 않는다. 몇 가지 눈에 보이는 점들을 적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살을 붙여 지어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과제 발표 시간에 교실이 얼마나 뿌옇게 연기로 가득 찰지 안 봐도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발표 시간이 돌아왔어요. 예상했던 대로 아이들이 하는 발표는 다 비슷비슷했어요. 시우는 공부를 잘해요. 책을 많이 읽어요. 퀴즈를 잘 내요. 하준이는 게임을 잘해요. 달리기가 빨라요. 밥도 엄청 빨리 먹어요. 친하면 구체적으로, 친하지 않으면 애매하게, 거짓말도 조금씩 보태서 아이들의 발표는 이어졌어요. 순식간에 우리 모둠 차례가 왔어요. 제일 먼저 시작한 건 유미였어요. 저는 먼저 우리 모둠의 주소혜에 대해서 칭찬하겠습니다. 소혜는 무엇보다 얼굴이 예쁩니다. 전요, 소혜처럼 예쁘게 생긴 애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돌 같습니다. 얼굴만큼 마음씨도 예쁩니다. 팔, 다리도 아주 깁니다. 그래서 무슨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소혜는 유미의 발표는 소혜에 대한 칭찬이 대부분이었어요.
소의 이야기만 길고 정성스럽게 하다가 재우는 축구를 잘하고 지온이는 말을 예쁘게 하고 미나는 책을 좋아합니다 라면서 성의 없이 마무리했어요. 유미는 딱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다음 차례는 재호였어요. 재호는 제대로 준비 안 해온 티가 팍팍 났어요. 소혜는 반에서 제일 예쁘고 지온이는 공부를 잘하고 유미는 활달하고 미나는 책을 좋아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더듬거리며 몇 번이나 반복하다가 겨우겨우 끝마쳤어요. 그리고 내 차례가 되었어요. 저희 모듬의 오유미는 성격이 매우 밝습니다.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며 연예인 성대모사도 아주 잘합니다. 이야기도 잘하는 친구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유미가 하면 더 재미있어집니다. 정재우는 운동을 아주 잘합니다. 특히 축구를 잘해서 아이들이 축구 시합을 할 때 재우와 같은 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음식도 가리지 않고 잘 먹는 건강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주소혜는 친구들에게 항상 웃는 표정으로 대해주고 친절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 깔끔합니다. 그래서 소혜는 우리 반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친구입니다. 소혜가 나를 보고 방긋 웃었어요. 회색 입김이 아마 내게도 조금은 나왔을 거예요.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연기는 볼 수 없지만요. 마지막으로 윤미나는 내 옆자리 친구입니다. 책 읽기를 좋아해서 항상 책을 읽고 있습니다. 또 미나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입니다. 성실하고 반듯한 미나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은 친구입니다. 가장 하고 싶은 칭찬은 속으로 삼키고 나는 자리에 앉았어요. 내가 발표할 때 심드렁한 표정으로 잡담하던 아이들은 소혜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눈을 빛냈어요. 소혜야 화이팅 하고 속삭이는 소리도 들려왔지요. 자신만만하게 일어난 소혜는 맑고 귀여운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내용은 앞에서 다른 친구들이 얘기한 것과 비슷했어요. 밝고 활달해서 좋은 오유미, 축구를 좋아하고 달리기가 빠른 정재우, 착하고 공부를 잘하는 이지훈,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미나에 대해 말할 차례가 되었어요. 윤미나는 조용하고 얌전합니다. 책 보는 것을 좋아해서 쉬는 시간에도 언제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 아는 게 많아서 그런지 친구들보다 선생님과 더 친해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어른스러운 친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 중 가장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윤미나의 그런 점이 나는 정말로 부럽습니다. 누구라도 알 수 있었어요. 소혜가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했는지. 그리고 소혜의 의도처럼 아이들이 킥킥 웃으며 미나를 보고 소곤거렸어요. 고자질쟁이, 배신자 같은 단어들이 아이들의 속닥거림 속에서 툭툭 튀어나왔어요. 미나의 귀가 새빨개졌어요. 선생님은 손뼉을 치며 아이들을 집중시켰어요. 조용! 그 다음 윤미나 차례지? 미나 발표해보자. 미나는 여전히 귀가 새빨간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미나를 보는 눈빛은 소혜를 보던 눈빛과 완전히 달랐어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비웃을 준비가 되어 있는 싸늘한 공기. 그 안에서 미나가 입을 열었어요. 먼저 우리 모둠의 오유미에 대해서 얘기하려 합니다.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교실 안에 울렸어요. 오유미는 명랑해 보이는 겉모습 때문에 단순하고 쉬운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놀라서 미나를 보았어요. 유미도 깜짝 놀란 얼굴이었어요. 이제까지 아이들이 했던 얘기와는 다른 말들이 미나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심하게 장난을 쳐도 유미는 웃으면서 다 받아줍니다. 더 재미있게 받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유미에게는 장난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유미는 토끼처럼 예민한 친구입니다.
유미가 입술을 약간 내밀고 얘기하는 걸 오리 같아서 보기 싫다고 장난처럼 말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웃음으로 넘겼지만 다음 날부터 유미의 그 버릇이 완전 사라졌습니다. 말투도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지 않아 하는 것 같지만 유미는 지적받은 것을 다음날 완벽하게 고쳐옵니다. 그게 얼마나 노력이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나는 유미의 그런 점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말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지만 실은 모두 차곡차곡 귀담아 듣는 친구입니다. 유미는 자신의 모습이 밝고 단순하게 보여지길 바라는 것 같지만 나는 섬세하고 예민한 유미의 진짜 모습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들이었어요. 정말이지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밖에 나올 수 없는 이야기.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다시 미나를 보다가 유미를 보았어요. 유미는 평소와 달리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은 정재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미나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재우는 축구를 좋아하는 만큼 좋아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동물입니다. 정재우가 자기도 모르게 앗소리를 냈어요.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미나의 말을 들었어요. 재우랑은 같은 동네에 살아서 오며 가며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볼 때마다 재우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늘 고양이 간식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고양이와 마주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먹이를 줍니다. 그걸 보고 참 마음이 따뜻한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나갈 때는 숨어있던 고양이들이 재우를 보면 나와서 냥냥거리며 머리를 비벼댑니다. 고양이뿐만 아닙니다. 학교 뒷마당 토끼를 가끔씩 들여다보며 돌보는 것도 재우이고 철물점 옆에 큰 개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것도 재우입니다. 다들 재우를 축구 잘하는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나에게는 재우는 동물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다정한 친구입니다. 아이들 몇몇이 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나도 하마터면 소리 내어 감탄할 뻔했어요. 재우가 그런 아이라는 건 정말 생각도 못했거든요. 재우는 쑥스러운 얼굴로 머리만 긁적였어요. 다음은 내 옆자리의 이지온입니다. 나는 긴장해서 허리를 폈어요. 미나가 나와 짧게 눈을 마주치더니 계속 발표 공책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온이는 학기 초부터 계속 내 옆자리에 앉고 있습니다. 말이 거의 없는 나랑 앉고 싶지 않을 텐데 묵묵히 앉아줘서 늘 고마운 친구입니다. 아이들이 지온이를 친절하고 상냥한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지온이가 눈이 아주 날카로운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헉 숨을 들이켰어요. 눈이 날카롭다고요? 내 능력을 혹시 들킨 건 아닌지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지만 사실 그것만큼 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온이는 누군가가 말할 때 깊숙이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 눈빛이 아주 깊어서 나는 가끔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지온이가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요. 그런 눈으로 보는 지온이 앞에서 아이들은 속마음을 쉽게 얘기합니다. 지온이가 상냥하게 들어줘서 말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는 지온이의 눈 때문에 아이들의 진짜 마음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은 진실하게 만들어주는 지온이가 참 신기하고 지온이가 옆에 있으면 어쩐지 마음이 놓입니다. 계속 같이 있고 싶은 친구입니다. 나는 말을 잃고 미나를 가만히 보았어요. 미나는 가장 마지막 한 겹만 빼고 나를 전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거짓말을 보는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면 놀라지 않고 아 역시 그랬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일 것만 같았어요. 나는 처음으로 엄마 말고 누군가에게 내 비밀을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모둠의 주 소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소회가 남았어요. 소회가 읽기 힘든 표정으로 미나를 보였어요. 나도 궁금했어요. 관찰력이 보통 아닌 윤미나. 단 한 번도 입에서 회색 입김이 나오지 않은 윤미나.
진실만을 말하는 윤미나가 그 입으로 주소혜를 어떻게 얘기할지 짐작이 되지 않았어요. 주소혜는 이제까지 또렷한 목소리로 거침없이 얘기를 하던 미나가 말끝을 흐렸어요.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미나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주소혜는 그러니까 미나는 공책을 보다가 입속에서 말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살짝 뺨을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공책을 덮었어요. 소혜에 대해서는 죄송해요. 이걸로 끝이에요. 미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놀란 아이들이 작게 수군거렸어요. 모둠의 다른 아이들은 자세하게 관찰했으면서 우리 반에서 제일 잘 나가는 소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놀라움이었어요. 소혜의 얼굴은 분홍색으로 달아올랐어요. 미나의 칭찬 과제 안에서 소혜는 완전히 밀려나 있었어요. 언제나 우리 반의 반짝거리는 중심인 주소혜가 윤미나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걸까요? 마치 너는 내게 별거 아니야 라고 아이들 앞에서 대놓고 말하는 느낌이었어요. 소혜에게 그건 정말 못 견딜 일이었나 봐요. 재수없어. 처음 듣는 목소리가 소혜의 입에서 낮게 흘러나왔어요. 나는 깜짝 놀라 소혜를 보았어요. 이제까지 본 적 없는 매서운 표정으로 소혜가 미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앞으로 미나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네 번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